안녕하세요. 마음을 여는 부모 자녀의 대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화의 기본 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무엇을 받아요? 자극을 받게 되죠. 네. 그럴 때 우리는 무심코 뭐를 하게 돼요? 앞에서 학습한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투 내지는 정신적인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8가지 반응들을 주로 무심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 방법인데 이런 말투들을 썼을 때 부모 자녀 간의 마음의 문을 열기는커녕 정말 말하기 싫어. 심지어는 부모 자녀 간에 아닐지 친구 간에는 뭐라 그래요? 정말 재수 없어. 쟤하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말문을 닫고 그러면 결국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외부에서 끊임없이 자극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극에 이런 반응만 보이지 말고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 한번 좀 내 삶에서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대화의 방법만으로 그친다면은 그것은 어쩌면 또 하나의 말장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대화의 기술이다이기 전에 태도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일상에서 이러한 대화를 이러한 방해되는 말들을 썼기 때문에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는구나라는 알아차림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에도 신호등을 하나 좀 세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끊임없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살면서 외부에 자극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극이 올 때마다 우리 뭐라 그래요? 쉽게 열받아, 화나. 그런데 화나 하는 순간에 화가 안 났던 화도 어떻게 해요? 네, 더 나죠?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화라는 건.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딱 들어왔을 때 일단 마음의 신호등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빨간불이 딱 들어서면 우리 어떻게 해요? 스탑하고 일단 좀 멈춰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불, 싱크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choose 반응을 선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멈추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힘들을 좀 길러봤으면 하는 건데요. 자, 개가 싸움하는 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극이 왔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으르릉 하면 이쪽에서도 같이 으르릉 컹컹 보통 개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거는 내가 내 감정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바로 개처럼 으르릉 하면 으르릉 컹컹 하는 거는 내가 내 감정의 주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화가 나면 어떻게 하자고요? 멈추는 겁니다. 멈추시고 그리고 잠시만 생각하세요. 그래도 생각의 공간이 열립니다. 저는 부모로서의 가치관, 이 싱크 생각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편안할 때 결국은 말로써 아이들에게 편안할 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대화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고 난 뒤에 그 생각들 꼭 말하고 싶은 것을 그때 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대인관계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남성들이 가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미안해. 내가 성질이 급해서. 그런데 저는 그건 더 이상의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런 아까 어떤 동물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야. 성질 났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편치 않은 상황일 때 감정의 바다, 그러니까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결국은 내 성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좋을 때는 어때요? 다 좋은 사람이죠. 예, 편치 않을 때, 좋지 않은 상황일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결국 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화의 기본 태도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는데, 대화의 기본 태도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부모 자녀의 대화 방법이니까 처음에 이거를 물론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다른 상대와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한 개인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무엇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존중하고 그 개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를 수용하고 공감하고, 이런 4가지 기본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기본 태도를 가지고 보통 우리들이 성격이라고 하죠. 예, 성격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가 어디로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하죠. 예, 심리학에서는 보통 성격 그러면 내면 집착의 현실적인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사는지가 결국은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참 많이 드러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 성격 참 이상해. 쟤하고 하면 왜 이렇게 불편하고 까탈스러울까?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적 성격 안에 무엇을 갖춰야 돼요?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대인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존중하고 정말 성실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하는 이 내적 성품 안에 밖으로 뭐가 표현돼요? 말과 행동. 흔히 말하는 우리 대화 방법들은 이 외적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드러나는 건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내 안에 장미꽃이나 백합꽃 향기가 가득하면 이게 드러나죠. 이게 밖으로 드러납니다. 저 사람 참 향기로운 사람이야. 왠지 저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하고 왠지 사람이 향기로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말도 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 썩은 생선을 싼 종이가, 여기 생선을 쌌던 종이가 내 안에 내적 성품으로 있다면 나는 결국 처세는 잠깐이에요. 결국 뭐가 우러나요? 비린내, 악취가 우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외적 성격은 내가 어떻게 외부적으로 보일 것인가에 외향적인 에너지에 집중이 된다면, 이 내적 성품은 내가 실제 어떠한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저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내적 성품이 태도다. 내적 성품이 태도다. 내적 성품을 정말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은 결국은 여기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언어가,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뭐가 사고를 제한해요? 내가 뱉은 말 자체가 또 나의 사고의 틀이라는 걸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말 어떤 태도로 말해볼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오늘 바로 어떤 시간? 대화의 기본 태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자녀를 좀 존중할 수 있을까요? 야, 지금 몇 시냐? 야, 빨리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일어나기조차 안 해요. 존중할 수 있으세요? 숙제는 안 하고 뭐부터 해요? 게임부터 해요. 존중할 수 있으세요? 존중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존중해요. 잘할 때 존중해요. 근데 우리 애는, 선생님, 우리 애는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시키기를 했나요? 정말 깨끗이 씻고 어젯밤에 세상에 준비물도 다 챙겨놓고요. 그리고 반찬도 골고루 먹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녀와서는요. 어머 신통하죠 우리 애는. 외숙복습 다 하고요. 그리고 잠들고 정말 그런 애 있어요? 좀 병든 애 아닐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를 존중한다 하면은 뭘 잘해서 존중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겁니다. 한 개인으로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어떤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중해요? 무조건 존중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존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경우에 부모의 말투들은 평가적이거나 비판적이지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꼭 뭘 달아줘요?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평가적이거나 존중할 때는 비판적이지 않고 자녀를 조롱하지도 않고 경시하지 않는데 그런데 간혹 자녀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라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라 하면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너가 옳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존중이에요? 존재 자체를 무조건 존중하는 것을 존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존중하게 되면 상대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잘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또 뭐를 존중해야 돼요? 말하는 자녀의 그 자체, 그 자녀 자신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주는 것도 존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관심, 신뢰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는 존중이 잘 되시던가요? 실제? 아까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존중을 하려면은요, 내가 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 상대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존중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를 잘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있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 이만하면 어떤 사람?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한 개인으로 존중한다 하면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존중하게 되면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존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녀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네 생각이 참 독특하구나. 어디 네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동등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을 존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누군가에게 딱 존중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 어떤 느낌요? 일단 뭐가 생겨요? 자존감이라는 게 생기겠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자존감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녀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진실한 대화의 문, 부모하고 이야기가 통하네, 좀 해보고 싶네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중받게 되면 자기의 의사표현을 자녀가 정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요. 부모의 사랑을,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나? 성실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자녀를 한번 대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데, 성실이라는 뜻, 우리 어떤 사람을 그냥 보통 성실하다 그래요? 그냥 대체로 지행일치가 되고 언행일치가 되고, 그래서 이 사전적으로는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는 상태를 성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성실한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대하는 태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솔직하고 진실하고 진지하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일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선생님 대화 방법 어떻게 참으라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라는 거는 참기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왜? 참는 것은 누구 억압이에요? 내 자신을 억압하는 겁니다. 내 자신도 억압하지 않고 자녀도 억압하지 않는 것, 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 것도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고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부모 자신을 나타내줄 수 있는 방법도 성실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성실한 태도로 정말 자녀를 대할 경우에는 부모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들조차도 부모가 자신의 느낌, 생각 등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정말로 부모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화를 발칵 내는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성실하게 대할 경우는 정말 충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신호등도 늘 한번 깨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할 때 내가 화를 내는데 충동적이거나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데 방어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자녀를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할 경우에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 등을 솔직하게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감정, 느낌, 생각이라는 말들을 흔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감정, 느낌, 생각 등을 한번 부연 설명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뭔가 팍 올라온다라는 감정들, 이게 이런 화가 나, 짜증나, 뭐 이런 말들을 그냥 흔히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감정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 아이가 맨날 짜증을 내요. 그럼 우리 쉽게 뭐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뭔가 만족스럽지 않구나, 뭐가 욕구 불만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불평 불만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됐다면 불평 불만을 가지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맨날 짜증을 냅니다 라고 할 때 나쁜 아이나 이상한 아이가 아닙니다. 욕구가 많이 좌절돼서 어떤 아이예요? 힘든 아이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헤아려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패러다임으로 볼 때 접근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까? 뭐 하게 돼요?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려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몸에서 감지되는 것들인데요. 소름 끼쳐. 흔히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 심장이 벌렁벌렁해. 뭐 심장이 두근두근해. 이런 말들을 가끔 하지요. 그렇게 몸에서 느껴지는 반응들을 주로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자, 감정, 느낌, 생각 등을 한번 한 세트로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시험을 망칠까봐 하는 건 뭐예요? 생각이죠. 시험 망칠까봐 보통 어떻게 돼요?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는 것은 감정이고, 배가 아프다라는 건 느낌으로 오죠. 시험 망칠까봐 긴장되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가슴이 두근거릴 수도 있고, 이런 몸의 느낌들을 주로 느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이가 연락도 없이 늦으니까 혹 사고가 생겼으려나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 부분이죠. 생각 부분이고, 걱정이 되고 이런 거는 감정이지요. 그리고 정말 무슨 사고가 생겼을까? 두근거렸어? 심장이 벌렁거렸어? 이런 것들은 바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왜 이럴까? 어떤 것이 충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렇다면은 자녀를 성실하게 대할 경우에 여러분의 감정은 충동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컥하고 바로 화를 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저러고 있어. 저러고 있는데 내가 왜 부글부글 속이 끓지? 하고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네, 내 자신한테 한번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아이가 저러고 있는데 내가 부글부글 속이 끓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글부글 뭐가 끓으면 일단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뚜껑을 열거나 넘치지 않도록, 그죠? 불을 조절하거나 꺼야 됩니다. 넘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라는 부분, 아까 성실한 부모는 화를 충동적으로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는 다른 데서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가 먼저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는 정말 다른 데서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좋은 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라는 게 일단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부모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은 자녀의 가치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출발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자기애에서부터 타인의 출발하는 거. 정말로 자기 자신을 가치롭다고 생각할 때 타인을 성실하게 존중할 수도 있게 되고 성실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다라는 것은 자녀에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에 한 발 딱 앞서서 부모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 등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실한 태도로 대하는 부모들은 자녀하고 대화하면서 방어적이거나 구태의연한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의 가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도 겸손의 하나이자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내 삶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제가 여쭙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분들은 행복이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깨달음이다. 가족 간의 조화다. 세상 간의 또 조화로움이다. 뭐니 해도 가족의 화목이다. 아마 여러분들마다 가치는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들 중에서 무엇이 좀 더 나에게 소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나는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부모로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한다라면 그 가치 안에서 내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내 삶에서 조화롭게 역할의 조화를 정말 역할의 조화라 그러죠. 균형 있게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 많은 게 있을 거예요. 엄마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웃집 아줌마로서의 역할도 있고 참 많은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가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엄마도 하나의 역할이지 나 자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내가 중심으로 해서 엄마라는 하나의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할들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함께 건강하게 이런 조화롭게 있을 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을 하려면은 정말 좋은 부모는 저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행복한 부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엄마로서 자신의 가치를 이해 못한 사람들이 아이에게 아이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잘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의 선생님이고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함께 살아가고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주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법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소중한 부모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실한 마음으로 대한다면은 일단 부모가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 등을 알아차리면서 이런 태도 때문에 이 성실한 태도 때문에 자녀하고도 진지하게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자녀도 부모랑 정말 대화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겠죠. 그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싹트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녀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김건모님 노래인가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역지사지라는 거죠. 저는 이 공감이라는 부분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감이 공감이 아닐까. 누군가를 정말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거, 누군가를 정말 공감한다는 거. 그런데 이 공감이 잘못되면은요, 잘못하면 동조나 찬성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감적으로 이해한다라면 부모가 부모 자신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모 자신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세계에 들어가서 같이 느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보통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자신의 가치관 등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공감하고 말고. 근데 정말 제대로 된 공감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가치관, 도덕관을 통해서 자녀를 본다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이해도 아니고 공감적 이해는 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영화 있었죠? 흐르는 강물처럼인가요? 그런 영화에서 너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 그러나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어. 여러분들이 이해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사람을 정말 이해한다라는 거는 정말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건 내가 그와 같이 느끼고 그와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할 때 타인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감적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자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는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자녀가 어떨 때 이제 우리 자녀가 있으면서 엄마 숙제가 너무 많아. 팔이 아파. 그럴 때 좀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공감을 한다면 보통 쉬었다 해. 예. 근데 우리가 바로 대화법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령이나 지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그냥 흔히 쉽게 야, 니네 선생님은 왜 그렇게 숙제를 많이 내준다니 하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이라고 하면 엄마가 보니까 너가 학교 돌아와서 2시간 동안 꼼짝없이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 팔이 아프겠다. 거기까지가 공감입니다. 자녀의 입장이 돼서 느끼고 생각해 보는 것까지가 공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적 이해를 정말 잘해주게 되면은 자녀는 자녀의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감적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를 또 해야 돼요? 자녀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감적 이해는 보면 자녀가 하는 말과 목소리의 억양을 유의해서 듣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의 내용은 7%예요. 목소리, 억양, 어조 이런 게 한 38% 되고 그 다음에 동작, 자녀의 동작, 얼굴 표정, 눈빛 등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정말 시무룩한 건지 진짜 어떤 건지 그러면서 자녀의 이야기를 자녀 입장에서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를 수용하는 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용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수용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수용이 돼야지 공감이 됩니다. 이게 지금 네이클로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하나 따로 떨어졌기보다는 공감과 수용과 성실과 정말 존중과 이게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태도 부분은 그래서 수용이 되어야 공감도 됩니다. 수용한다라는 것은 인정하여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수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부모 자녀의 대화 방법이 마음을 헤아려주는 대화죠.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대화인데 일단 상대방이 수용이 돼야지 헤아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수용할 때 저는 먼저 자녀의 행동을 좀 수용해 주셨으면 해요. 자녀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자녀를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분해야 될 게 관심과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딴에는 아이가 놀고 있어도 관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된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는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관심이에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간섭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간섭 많이 했어요. 사실은 장난감 가지고 놀 때, 흙모래 파고 놀 때 이게 내가 정말 관심인지 간섭인지 어떻게 보면 아이의 행동을 저 시기가 저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그대로 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말을 수용하는 겁니다. 자녀가 하는 말의 단어, 문장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말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뜻이 자녀의 말을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먹을 것 사다 주실 때 있죠? 네, 빵 같은 걸 사갖고 가서 엄마 빵 사왔어? 카스테라 같은 거 이렇게 줄 때 가끔 형하고 동생하고 싸웁니다.
서로 자기께 적고 크고 막 서로 적다. 그럼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저 새끼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정말 그냥 에이 뭐라 그래요? 먹을 걸 사다 줘도 말이 맞냐? 네. 너희들은 어떻게 먹을 걸 사다 줘도 그렇게 싸우니?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자 갖고 와봐 자. 저울 갖고 와봐 저울. 예? 그렇게 불만이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말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말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야 되죠. 사실 똑같이 나눈다고 나눴는데도 심리적인 것에 더 초점이 갈 수가 있어요. 왠지 동생만 더 예뻐한다고 느껴지는 형 입장에서는 내게 더 작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지금 말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녀의 말을 그대로 한번 수용하는 거죠. 아이가 딱 넘어져서 아우 아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넘어진 게 푹신푹신한 데 넘어졌어요. 근데 아파 하면 빨리 안 일어나. 야 이게 푹신푹신한데 뭐가 아파?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엄마 나한테 좀 지금 관심 좀 더 많이 가져주세요 라는 신호로 보시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감정, 느낌을 수용하는 건데 우리가 자녀의 감정, 느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요즘 왠지 외롭고 쓸쓸해. 그러면 참 별 이야기 다 한다. 네가 외롭고 쓸쓸할 시간이 어딨냐. 뭐해? 공부해. 공부해. 바로 가죠. 공부해. 그런데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도 청소년기에 외롭고 쓸쓸할 수 있어요. 왜? 교우관계라든지 그들만의 어떤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외롭고 쓸쓸해 할 때 참 그 자체를 그대로 외롭고 쓸쓸하다고 그냥 그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외롭고 쓸쓸하다고 해주면 될 거를 그냥 집이 없냐, 철이 없냐, 부모가 없냐, 외롭고 쓸쓸할 시간이 어딨어? 네가 지금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딴 정신 파니까 외롭고 쓸쓸하지? 이러면서 부모 할 말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자녀를 그대로 수용하는 부모들은 뭐를 수용해요? 자녀의 느낌, 감정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국이가 외롭고 쓸쓸하다고 이렇게만 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수용이 안 되면은 일단 대화가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그릇이 이미 차 있습니다. 수용이라는 부분은 저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비우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꼬리표 달면서 평가하지 않으면은 수용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타인을 내 잣대로 재기 때문에 수용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수용적인 태도로 대하게 되면 자녀는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공연히 부모에 의해 간섭받거나 중단된 일이 없게 되니까 스스로가 참 내가 괜찮구나라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수용할 때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자녀가 자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더 강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옆에 있을 때 참 평온하구나라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대화에 있어서 존중하고 성실하고 수용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람을 살만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좀 우리 함께 나눠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이럴 때 굉장히 존중받았다고 느꼈어. 또는 전 굉장히 수용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가 나를 성실하게 대해줬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굉장히 행복했어. 이런 경험들을 좀 나눠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저는 저희 엄마께서 아주 깊은, 그러니까 존중과 수용을
포함한 네. 아주 깊은 내려놓은 사랑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든지 조금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도 너니까 엄마는 믿는다. 그 한마디에 아직도 살아가는 힘을 느끼고 또 제가 직접 엄마가 돼보고 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막상 그 큰 사랑을. 그래서 그때 힘으로 지금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서 저도 좀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런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오늘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누군가가 정말로 나를 믿어줄 때, 믿어줄 때 힘이 나게 되죠. 예, 우리는 근데 흔히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저게 저렇게 진짜 할까라는 우리가 말에 힘이 실리죠. 에너지가 실리죠. 기운이라 그러죠. 우리가 진짜 제대로 좀 믿어주고 존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서 이렇게 존중받고 수용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너가 원래 그런 아이는 아닌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나 보다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싹 녹으면서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에 진짜 내가 잘못하려고 일부러 나쁜 짓 하려고 그런 게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니까 그 마음 알아주시고 이렇게 저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이제 마음이 평온해졌던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이랬던 마음이 다 가라앉았던 그 경험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럴 애가 아닌데 하고 선생님께서 믿어주시니까 굉장히 수용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라는 거.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정말 네가 그럴 애는 아니야. 정말 네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나를 정말 누군가가 그대로 믿어주고 그런 거는 정말 살맛나게 하겠지요. 힘이 나겠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화의 기본 태도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첫째, 상대방을 정말 있는 그대로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 자녀를 존중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근데 이런 모든 거는 일단 누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정말 내가 나의 가치를 나도 존중하고 누구를 존중하고 자녀도 존중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존중하고 성실하고 그대로 또 수용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랬구나. 이 정도까지 수용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공감이라고 그랬죠. 정말 공감해보고 이런 능력이 밑에 바탕이 될 때 태도 부분으로 바탕이 될 때 그런 태도가 결국은 우러나게 됩니다. 대화의 기본 태도를 바탕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